안녕하십니까, 이번에 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당은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밥집 5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맛집으로 달려보시겠습니다. 가자! 이번 식당은 상록로 8-15에 위치한 항아리 식당입니다. 항아리 김치찜집입니다. 항아리 식당은 범어내거리 우려은행 뒷골목에 있어서 찾아오시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항아리 식당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든 식당이라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정감이 있네요. 식당 내부는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층 주택에 거실, 큰방, 작은방 이런 방들을 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마다 테이블은 3-4개씩, 거실에 3-4개씩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룸에 들어가 있어서 친구들끼리나 모임이나 회식 이런 거 하실 때는 참 편하고 좋을 듯 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문한 음식은 고등어구이 정식, 묵은지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시켜보았습니다. 저기 쉴 새 없이 나오는 밑반찬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사장님께서 밑반찬에서는 진심인 듯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밑반찬이 먼저 나오고 본 메뉴는 잠시 후에 따라 나오는데 이곳 항아리에서는 거의 동시에 밑반찬과 본 메뉴와 같이 나옵니다. 밑반찬의 가지 숫자를 보십시오. 20여 가지의 밑반찬이 나옵니다. 대구에서 이 정도 밑반찬 나오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뷔페집이 아닌 단일 식당에서 이 정도의 반찬 숫자 나오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손님 수대로 구워서 서비스 나옵니다. 묵은지 김치찜에 나오는 저 묵은지, 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저 묵은지만 해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 정식에 나오는 고등어도 작은 고등어가 아닙니다. 고등어가 저만한 고등어는 요즘 보기 힘든데 저만한 걸 그냥 아낌없이 주십니다. 저만한 고등어를 주시고도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크고 많이 주시고 여러가지 주시면 참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묵은지를 먹기 좋게 송송송 잘라서 식사 준비를 해봅시다. 대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범어내거리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는지. 대구 지방법원도 근처에 있고 이 근처에 은행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에 다 회사원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범어내거리에서 항아리 식당은 벌써 이 근처에서는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왜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등어의 살은 토실토실하게 살도 많이 올랐고 바짝 마른 조그만 고등어가 아니고 정말 토실토실합니다. 고등어 특유의 기름기, 고등어 특유의 기름기도 많이 빠지지 않고 참 잘 구운 듯 합니다. 저는 왜 저런 고등어를 생각하면 소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갈비, 고갈비도 정말 먹고 싶네요. 다음 주문한 음식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김치찌개라 해서 조그만 줄 알았습니다. 밥 먹을 때 국물 대용으로 떠먹으려고 조그만 김치찌개인지 알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나옵니다. 안에 내용물도 보십시오. 고기와 김치, 두부 저만큼 있습니다. 음식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다 먹어?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양도 많이 주시고 맛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항아리 식당에서 시킨 메뉴들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실패 없는 메뉴 아닙니까? 고등어, 김치찌개, 묵은지, 말이 필요 없는 반찬들 아닙니까? 정감 있는 식당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지인분들과 소담소담 얘기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먹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비 오는 날 이 집에 오면 감성이 또 있겠는데? 다음에 비 올 때 한번 와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이번 식당은 달성군 가창로 69길 4에 위치한 고향집입니다. 고향집의 위치는 조금 외곽지에 있습니다. 수성구 파동을 지나 가창 스파밸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스파밸리 지나 우측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게 앞에와
가게 우측에도 큼지막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셔도 여유롭게 주차하시고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고향집은 아시는 분들만 찾아오시는 그런 좀 맛집입니다. 길에서 가시다 보면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르고 가시면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 이러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이용하십니다. 내부의 모습은 길쭉하게 생긴 메인 홀과 방 2개의 홀이 따로 있습니다. 방 2개의 홀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임 있을 때 참 좋을 듯 합니다. 식당 내부의 인테리어도 한국적인 미를 조금 감미해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대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이라서 시골에 온 느낌도 조금 납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음식은 당연히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코다리찜입니다. 고향집 코다리찜이 나왔습니다. 코다리찜 맛에 푹푹 빠지신 분들은 맛집 코다리찜집을 찾아다니면서 코다리찜집을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곳 고향집 꼭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고향집의 코다리찜을 보면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구에 체인점 코다리찜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 코다리찜과 이곳 코다리찜을 비교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곳에서는 가공식품 같고 이곳의 코다리찜은 손수 만든 수제 음식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맛 또한 체인점에서 나오는 코다리찜하고는 맛이 틀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곳에 나오는 밑반찬들 웬만한 건 다 이 집 뒷뜰에서 키운 것입니다.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웬만하면 키워서 재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물들도 맛이 참 신선합니다. 자, 그럼 코다리찜 식사! 그리고 차를 안 가져오셨다면 막걸리 한 잔 드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식사를 하면서 참 여유롭게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대구 시내 안쪽에 있는 식당에서 먹으면 심적으로는 조금 편안한 감정은 없거든요. 주인분도 친절하고 담소도 많이 나눠주시고 참 편안하게 식사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새 뼈만 남았네요. 오늘 또 고향집 코다리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식당은 동구 신평로 136에 위치한 용궁식당입니다. 용궁식당은 영상에 보이다시피 공장들이 많은 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외곽지라면 외곽지입니다. 대구 오시는 여행객들은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식사하시는 관광객들은 잘 없다고 봅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동구에 계시는 분들, 이 근처 지나가실 때 동대구 IC 쪽으로 지나가실 때 한번 들러서 식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단에 있는 식당들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감은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시킨 음식은 정식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곳에 몇 번 와서 그 전에 돼지 두루치기, 계란말이 등 몇 가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식을 먹으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용궁식당의 진가는 돼지 두루치기인 듯합니다. 양도 정말 많고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돼지 두루치기를 시키시면 많은 양의 두루치기와 쌈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돼지 두루치기와 정식 한 개씩을 딱 시켜서 드시면은 두 분이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면서 참 흡족하게 먹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작은 양도 아닙니다. 이 정도 반찬 양이면 괜찮게 나오는구나 할 정도입니다. 종직그릇에 반찬을 담아서 내어준 거 한번 보십시오. 저만큼 깔끔하게 내어주십니다.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을 보면 손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 용궁식당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찾아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이 근처 지나가시는 분이 있거나 이쪽에 일을 보러 오신 분이 있으시면 오셔서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맛집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자주 가는 곳, 택시를 타고 어느 맛집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면 소개해주는 곳, 그리고 공단 안에 공단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 공장에서 밥 많이 데워 먹는 곳, 그런 곳이 일단은 맛집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차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시분들도 이곳에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오늘 용궁식당에서 정식 한 끼 참 잘 먹었습니다. 이번 식당은 동구 신안남로 28길 10에 위치한 비둘기 식당입니다.
비둘기 식당은 동구청역에서 내려서 오시면 가깝고 동대구역 뒤편 6조 밑에 있습니다. 동대구역 인근에 위치해서 그런지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군인들도 이것을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처음 비둘기 식당을 보면 이런 곳에도 식당을 할 수 있나? 이건 뭐지? 이런 곳에 식당 자리가 있어? 라는 뜬금없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비둘기 식당의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이고요. 원룸 건물 1층에 위치해서 그런지 식당 내부의 테이블은 많이 없습니다.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웨이팅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음식은 이곳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는 김치찌개입니다. 반찬의 가지 수는 소소하게 5가지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유명한 것은 김치찌개 맛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치찌개가 정말 진하게 우러나 있습니다. 푹 꼬아져 있습니다. 김치가 허물허물할 정도로 꼬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김치찌개 2인분인데 2명이서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이 나옵니다. 김치찌개를 좀 드셔보신 분들은 저 걸쭉함만 봐도 김치찌개가 맛있겠다 맛없겠다 대충 감은 오시죠. 김치찌개 안에 돼지고기가 많이 있거나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도 텁텁하고 조금 느끼한 감이 있는 건 아시죠?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김치찌개의 맛은 김치가 좌우합니다. 청량하고 매콤하고 조금은 신김치인 듯한 그런 김치가 최고지요. 밥도 공깃밥이 아닌 대접에 밥이 나옵니다. 김치찌개를 들어서 편안하게 대접에 들어 먹으라는 뜻이겠죠. 여기 와서 보시면 밥 따로 찌개 따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따로따로 나오는 대접밥에 김을 넣고 콩나물을 넣고 김치찌개를 넣고 그렇게 다 비벼 드십니다. 반찬으로 딸려 나오는 김, 무, 콩나물 등들은 따로 먹는 용도가 아닌 듯 합니다. 저렇게 한 그릇에 넣어서 같이 비벼 먹는 저 용도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란이 기본 반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 계란말이는 다 주문해서 드시는 거였습니다. 뭐 계란말이에 별맛이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드셔보시면은 다른 맛이 납니다. 기분 탓인지 몰라도 계란말이가 질기지 않고 폭닥폭닥 하면서 맛은 좋습니다. 저곳에 가면 다들 계란말이를 드시니까 한 번쯤 시켜 드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역 근처에 솔직히 다니다 보면은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역 근처는 가격도 비싸고 먹는 음식의 종류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동대구역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님들, 점심시간쯤에 오시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둘기 식당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손잡고 이곳에 들려서 점심을 먹고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김치찌개 잘 먹었습니다. 이번 식당은 남구 관문시장 2길 35-2에 위치한 밀양식당입니다. 밀양식당은 서부정류장 옆 재래시장인 관문시장 맨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관문시장을 구경하시면서 안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시면 끝부분에 좌측편 노란 간판으로 밀양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자주 가십니까? 시장에는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선문시장도 자주 가고 관문시장도 자주 가고 서남시장도 자주 가고 저는 시장 가서 구경하는 목적이 먹는 목적이 최고 큽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엄청 큰 뷔페집입니다. 이것저것 먹을 것이 엄청 많거든요. 튀김도 있고 족발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엄청 큰 뷔페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 위치한 식당 생각만 해도 많이 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재래시장에 위치한 식당들은 흑백이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집들도 많고 규모가 많이 협소한 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본 밀양식당은 규모도 크고 위생 상태도 참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반찬들, 음식들 제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는 뷔페식입니다. 모든 밑반찬들이 셀프바로 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원하시는 만큼 떠가시면 됩니다. 대신 남기면 안 됩니다. 밑반찬 재료들을 딱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빔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큰 그릇에 비빔밥 재료를 듬뿍 담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먹고 싶은 반찬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저는 어린이 입맛이라 햄이 맛있더군요. 햄과 소세지 듬뿍 따왔습니다. 이곳 밀양식당에서 시켜본 메인 메뉴는 청국장과 순두부찌개를 시켜보았습니다. 순두부찌개와 청국장의 양은 1인분씩 주문하는 것이라서 조그마한 뚝배기에 나옵니다. 흔히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키면 나오는 고만한 뚝배기입니다. 시장 안에서 이만큼 큰 식당을 하고 이만큼 오래 하는데 맛은 설명 안 들어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국물 펄펄펄, 연기 펄펄펄 나는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웬만하면 실패 없는 음식 아닙니까? 식당 가서 순두부찌개를 시키는데 맛이 없다. 그럼 바로 일러야 됩니다. 다른 음식 먹어보라 말합니다.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일단 밥 반 공기를 덜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은 밥보다 더 많은 순두부찌개를 그릇에 넣고 비벼 먹습니다. 그럼 국물이 밥에 흠뻑 젖어서 엄청 맛있는 순두부밥이 됩니다. 그리고 덜어놓은 밥 반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순두부 뚝배기 안에다가 넣어서 같이 비벼 먹습니다. 그러면 순두부찌개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음식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뭐니뭐니 해도 크다란 접시에 야채를 듬뿍 올리고 청국장 안에 들어가있는 건더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 올려서 큰 그릇에 같이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와, 그 맛은 일품입니다. 청국장은 저렇게 먹으려고 시키는 겁니다. 이 집은 밑반찬과 야채들이 셀프바에 항상 있기 때문에 드시다가 야채가 모자라시면 언제든지 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드시면 됩니다. 시장에 위치한 식당이라 맛과 가격 모든 것이 다 만족하는 식당입니다. 오늘도 한 끼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밀양식당을 찍으러 간 김에 관문시장도 담아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두리공원 83타워입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시면 고령 지나 월배 지나 들어오시는 방향입니다. 고령, 진주, 사천 이런 쪽에서 오시면 서부정류장 이것을 이용하십니다. 서부정류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관문시장입니다. 옛날 대구를 들어오려면 이쪽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관문시장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유독히 큰 시장, 서무시장, 팔다시장, 칠성시장이 있으며 그리고 그 세 개의 크기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이름이 있는 시장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서남시장, 관문시장, 와룡시장 등등 몇 군데의 볼만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볼만한 것은 서남시장과 관문시장입니다. 그중 관문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문시장은 서부정류장 옆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 안에는 천장 도무를 다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전체적인 관문시장의 크기는 꽤 큰 편입니다. 시장 메인 길 외에 좌측, 우측, 뒤쪽 전부 다 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또한 시장답게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웬만한 시장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분식이며 떡이며 국밥이며 식당이며 다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시장들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팔달시장은 나물들이 유명합니다. 무, 배추, 상추 이런 나물들이 엄청 유명합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은 섬유입니다. 섬유. 옷가지, 원단, 침구류 등 원단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지하에 가면 그릇집도 엄청 큰 게 많습니다. 칠성시장은 해산물이 많습니다. 생선 종류, 어패류, 그리고 칠성시장에 또 한 가지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가 유독히 많습니다. 도매로 많습니다. 도매상으로. 그런데 이곳 관문시장이 자랑할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옷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관문시장 통과해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뒤쪽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구제 옷을 파는 집들입니다. 이곳에서 잘 고르시면 싼 값에 득템할 수 있는 옷들도 엄청 많습니다. 시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옷 종류들도 엄청 많습니다. 가방, 모자, 신발 전부 다 구제 엄청 많습니다. 여행하시다가 이불로 이곳 관문시장에 오시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근처 두리공원이나 서부정류장, 앞산 카페 골목에 오실 일 있으시면 한 번쯤 이곳에 와서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구제골목 바로 이것입니다. 이 뒤쪽으로 옆으로 전부 다 구제옷을 파는 상가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문시장에 대해서 잠시 담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는가요? 동네 어귀에 흔히 있는 식당들이지만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실패는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셨다면 커피 한잔 드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